월요일 시장부터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이런 쇼킹한 시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HTS를 안 키거나 HTS를 키더라도 최대한 구경만 하면서 매매를 자제하거나 아니면 초단타로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경제와 기업이 최악이고 우리나라 증시만 홀로 무너지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주식을 싸게 사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불리한 시장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증시가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 폭락장에서도 크게 반등하는 날은 있습니다. 폭락하다가도 한 번쯤 지지를 받고 하루 만에 3.4%가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락장에서 증시가 언제 반등할지 모릅니다. 반등을 하면 당연히 그동안 떨어진 게 많아서 한 방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겠죠. 그 반등이 단기간 하루 이틀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뿐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또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수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일이 되어서 외국인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 올라갈 것 같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싸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은 종가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종가에 매수하고 지수가 9시 반 전까지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본전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지켜보고 단타만 하고 있습니다. 폭락장 종가에 잡아서 다음날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해준다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지수를 맞추는 홀짝 게임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 폭락장에서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락장에서 하락폭을 보면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신용도 빵빵하고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찾는 게 또 편한데 코스피에서 이렇게 증시와 비슷한 모양으로 무너진 거,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하면 이 하락폭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상승이 예상된다면 코스피 종목에서 크게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잡으면 지수가 반등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코스피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장기적인 하락 말고 좀 시가총액이 크고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하락장에서 강한 지지를 보일 때, 강한 밑꼬리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지수가 황금선 밑으로 내려갈 때 설마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시면 시장이 시작하고선 내내 끝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왔습니다. 장중에 제대로 된 매수세도 없었고 눌리는 힘만 강해가지고 증시가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접적인 재료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금리 인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직접적인 재료인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터져버리고 나서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행으로 나선 것은 재료 수급 상황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증시도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지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일본에서 소재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지 기대감과 우려감이 반반인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폭만 본다면 작년 10월 이때 이후에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반등을 못하면은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 1, 2% 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가는 것이고, 반등을 하더라도 1%가 아니고 한 2%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줄 거고,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생각을 하신다면 웬만하면은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구경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일본 악재가 터지기 전에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코스닥 지수가 오를 만한 재료가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과연 한금선 위까지 올라줄까?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야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도 오를 텐데 현재 모든 경제 지표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때 6월 14일부터 계속 제 유튜브에 주식시장에 대한 안 좋은 글들, 주식시장에 힘이 없다 이런 글들을 계속 썼는데 이게 적중해 하면서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하락할 것 같다는 적중이 빗나가서 주식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쯤에서 무너지지 않고 황금선을 유지하면서 주봉 황금선까지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 무너진 폭도 정말 크니까 답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신용잔고가 총 합계가 10조 2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보다는 2천억 줄었지만 현재 코스피에서 4조 7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5조 5천억 정도로 여전히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매우 높습니다. 신용잔고를 코스닥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높을수록 코스닥은 폭락합니다. 신용잔고가 이때가 최고치였고 또 이때 최고치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좀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오르고 완전히 신용잔고와 코스닥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먹잇감인 그런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 증시가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8조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떨어질수록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누군가 팔면 누군가는 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무너진 수급도 그리고 신용잔고도 어떻게 해결될지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료보다도 현재 수급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대충 내려서 보더라도 코스닥의 개인이 올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폭락장 이후에 수급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식 시장에 오르려면 이 수급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증시의 재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공매도로 신났지만
외국인들이 사야지 증시가 오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말 중요하고, 그럼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또 오르고 있죠. 인버스가 내리고 있고, 장중에 실컷 내려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소에 그냥 잠잠하던 시장이라면 이 정도 수치라면은 좀 괜찮은 수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 정도 수치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악재를 직격탄으로 맞았죠. 악재를 직격탄으로 맞았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하락할 때 개인이 다 쓸어 담는 게 아니고 외국인의 이 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시세를 최고가로 줄 때, 이쯤에 줄 때 전부 외국인의 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주무를 수 있고, 뭐 개인이나 기관, 얘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려면 외국인의 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기관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다 팔아도 되니까 외국인만 안 팔면 됩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더니 꾸준히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꾸준히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죠. 황금선 위에서 47,400원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하필이면 2분기 여기 배당 끝나고 하필이면 여기서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날부터 음봉이 뜨더니 이렇게 무너졌지만, 사실상 지금 외국인 수급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6월 동안 올려놨던 외국인 수급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만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황금선 위로 반등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5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괜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대형주의 외국인은 별로 믿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은 확실히 진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하락할수록,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 그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이, 그리고 모나미와 이 것들이 일본의 뭐 불매운동,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기대감에 오르고 있지만, 뭐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매출이 뭐 거의 늘지도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돈이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재료 다 떨어지고 거래량 끊기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상투를 잘못해버리면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료가 끝나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퐁으로 핫했던 종목이 시세 한번 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이익, 이런 걸로 그냥 돈이 몰리는 것일 뿐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을 사시려면 차라리 처음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 새롭게 테마로 엮이는 종목을 사시는 것, 말 그대로 후속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의 거래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뭐 딱히 시간의 거래 매매할 마음도 없고 진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종목 발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상 현재 종목 발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락장에서 증시가 상승할 걸 예상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증시와 똑같이 뭐 코스피 대형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좀 핫했거나 강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의 큰 반등에 따라 갈린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루 만에 한 2% 이상 올라와 준다면 그때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하는 것이지, 뭐 하락장에서 굳이 싸게 사고 싶어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새로 종목을 발굴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냐 아니면 그게 더 악화가 되냐, 그거에 따라서 증시의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종목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며, 새롭게 엮이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처음 찾아내거나 당일 단타로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